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동 슬라이더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탑리그에서 나온 S60이라는 모델이에요. S6040 모델이 있는데 제품을 받을 때 저는 이제 60으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40cm는 실 길이가 40cm인데 이동거리는 좀 더 짧겠죠.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하면은 기왕이면 조금 더 길게, 이 제품 자체가 또 길면 또 단점이 있죠. 휴대하기도 좀 불편하고. 근데 60cm는 제가 이렇게 받기 전에도 한번 재보니까 이동거리도, 요 슬라이더 이동거리도 그렇고 휴대하기도 딱 어느 정도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0 사이즈로 받아가지고 쭉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이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하나 있으면은 영상이나 이런 걸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고급스러운 연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제품을 보여준다 그랬을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런 화면들이 필요할 때 이런 슬라이더가 하나 필요했었는데 이 제품을 받아보니까 사용하기도 쉽고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는 한 60cm 정도 되고 지금 이제 별도로 구매되는 이런 이제 지지봉도 같이 주셨어요. 삼각대에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무거운 카메라가 그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게가 좀 받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기울 수도 있고 또 약한 삼각대 쓰면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지지봉 하나 다는 거하고 안 다는 거하고 차이가 이제 꽤 크더라고요. 별매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구매를 하시면 좋아요. 탑리그에서 나온 이제 보레드예요. 요거를 이제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기에다 이제 전동 슬라이더 올려서 쓰라고. 근데 저는 요 배터리가 요게 NPF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DC도 꽂을 수 있고 이제 이게 980 배터리라서 키가 높아요. 그래서 끝에가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찍을 때는 요걸로 좀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은 요렇게 좀 큰 요게 마킨스 보레드인데 좀 높이가 높은 거로 해가지고 배터리에 걸리지 않게끔 요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제품 설명서에 보면은 이제 970 이하로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970 같은 경우는 요 980보다 배터리 크기 높이가 조금 작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도 뭐 5 시리즈, 7 시리즈 이런 배터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시면은 충분히 이제 오래 쓰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거는 이 보레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레드를 지금 하나를 일단 더 사놨거든요. 장노출 사진 찍을 때 요거 투바디로 쓰는 건지 많이 보셨죠. 그래서 55mm, 50mm 이상 되는 보레드 같은 게 스펙으로는 한 20kg를 지지를 하고 무게가 한 600g에서 700g대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무게를 달아보니까 한 330g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지 하중이 20kg예요. 근데 요렇게 이제 중국산 제품들 보면 이제 실제로 믿질 못하죠. 그래가지고 보레드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슬라이더 리뷰를 하려다가 진짜 엄청난 보레드를 찾았어요. 딱 이게 조이는 방식이나 이런 것 들이 RRS나 이런 이제 알카스이스 같이 완전 고급 보레드 느낌이에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런 볼이 은색이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RRS 이런 이제 느낌인데 이게 진짜 실제로 20kg가 이제 뻥 스펙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뭐 카메라 위에 높은 데다 올려가지고 돌려보고 막 꺾어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튼튼해요.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무광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고급감도 있고. 근데 조금 겉면이 이제 살짝 긁히는 거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되겠죠. 근데 가격이 요 전동 슬라이더에 지원해주는 사이트가 한국의 이제 락차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75,000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보레드일수록 이 보레드를 크게 못 만들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일 때 힘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좀 약하게 조이다 보면 카메라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얘는 다이얼 방식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되어 있어, 다이얼 모양이. 그래가지고 조이는 것도 힘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 보면은 힘이 또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부드럽게 살짝만 조였는데도 그냥 진짜 55mm 보레드 이런 것처럼 절대 이게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벌써 요거를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이제 촬영 다니시는 분한테 요거 보레드 무거우신 분들은 요거 써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부드럽고 괜찮아요. 이 위에 이제 플레이트 잠금이나 이런 나사들도 되게 부드럽고 보통은 요런데 이제 다른 처리를 안 해가지고 쇳소리 같은 게 이제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리스 같은 것도 발라놔가지고 부드럽고 특히 이 보레드 움직임하고 이 조이는 부분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뭐 20kg라 가지고 근데 뻥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레드를 보고 일단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보레드만 따로 팔면은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다른 데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슬라이드를 사실 분들은 이 보레드를 꼭 같이 구매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보레드가
엄청나요. 이게 이제 8만 원도 안 되는 보레드가 5, 60만 원 하는 보레드 정도 성능이 나오니까 요거는 아주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한번 쭉 살펴보면은 무게도 이게 상당히 가벼워요. 아래가 이제 뻥 뚫려 있고 이제 이런 구조다 보니까 정말 가볍고, 이제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삼각대에 올려놨는데 바닥이나 뭐 책상이나 아니면 땅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래쪽에는 나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평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내 모서리가 됐어요.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세심하게 잘 만들었죠. 바닥이 기울거나 그랬을 때는 어느 한쪽에 기울면은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한쪽으로 툭툭 기울 텐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풀러서 수평을 다 맞출 수 있게 바닥에도 이제 일단 해놨어요. 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수평계는 이제 기본으로 달려있죠. 삼각대에서 이렇게 수평을 잡는다고 해도 이 위가 올라가면은 좌우 높낮이 균형을 잘 맞추다 보면 좀 틀어질 수가 있는데, 물방울 수평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평도 쉽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잘 돼 있다.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에도 4분의 1 나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삼각대 두 대를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삼각대 두 대를 연결해서 4분의 1 나사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달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지지봉이 있고 좀 튼튼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4분의 1 나사선에 뭐 매지감 같은 거 이렇게 달아서 조명을 달 수도 있고 여러 액세서리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도 되게 간단해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옆에 여기 나사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MPF 배터리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70 이하의 배터리를 장착해야지 옵션으로 제공되는 저 보레드의 높이 간섭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걸 사지 마세요. 저도 배터리는 요거 말고 MPF 배터리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 때문은 아니고 낮은 거를 몇 개를 이제 주문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위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런 이제 다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온오프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A 지점, B 지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구간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완복하는 그런 버튼, 한 번 더 누르면은 A 점, B 지점 아니면 등록을 안 해더라도 계속 무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튼, 그 다음에 시작 버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저도 사용해 보니까 이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물방울 수평기 옆에 보면 이렇게 이제 버튼이 또 있는데 이 안쪽에도 잠글 수 있는 다이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카메라가 정면을 보고 좌우로 이동을 할지, 그 다음에 요걸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두 개를 풀어놓고 이동을 하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 한번 살짝 풀어볼게요. 자, 카메라가 좌우로 이렇게 중앙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초점 모드로 중앙에 있는 피사체를 맞추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자, 요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은, 자, 바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노라마 모드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각도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DC 전원을 입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자, 5V 아웃되는 USB-C 단자가 있고, 카메라하고 이렇게 릴리즈로 연결하는 타임랩스 촬영을 할 때 쓰는 그런 단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한번 해보면은, 자, 전원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불이 깜빡깜빡하고 쭉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배터리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잔량도 이렇게 보여주고, 자, 그래서 전원을 한번 이렇게 킨 상태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자, 캘리브레이션은 이렇게 시작 버튼 한 번만 탁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는 얘가 끝에 가서 지금 탁 부딪히면서 충격이 살짝 오죠. 근데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시작점, 끝점을 얘가 파악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되게 부드러워. 지금 삼각대가 이렇게 툭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기본 모드로, 자, 시작부터 끝까지. 자, 출발할 때도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자, 속도는 지금 제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제일 빠르게. 자, 끝에 가서 살짝 부드럽게 멈추고, 또 출발할 때도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 자, 한 번 더. 자, 출발할 때 아주 부드럽게 출발을 하죠. 자, 끝에서도 지금 되게 부드럽게 서버리고 출발하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주면은 움직일 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켜고 나서 바로 시작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속도는 이렇게 다이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일 빠르게 해놓은 거거든요. 제일 빠르게 해놓으면은 1초에 5cm가 움직여요. 1초에 5cm가 움직이고, 자, 이렇게 제일 느리게 해놨을 때는
지금 아주 미세하게 가죠. 초당 1mm 정도가 움직여요. 그래서 아주 좀 느린 타임랩스나 이런 피사체들을 찍을 때는 괜찮겠죠. 그리고 중간은 뭐 10단계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다이얼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속도를 완만하게 했다가 이렇게 조절할 때가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자, 지점을 이렇게 이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요 끝에서 끝이 아니고, 자, 여기서 뭐 요만큼만 움직이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 요렇게 여기에서, 자, A 지점 눌러주고, 자, 쭉 가다가 요 정도에서 B 지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B 눌러주면은 A, B 요 버튼에 전원 아래에 있는 버튼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은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요 부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설정이 되게 쉽죠. 자,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A, B 모드가 꺼지고, 그 다음에 손으로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자 A 지점 수동으로, 자 여기가 B 지점 아주 짧게, 자 이렇게 해서 시작 버튼 누르면은 요 부분만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전동식으로 해도 되고 수동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되니까 되게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래 버튼을 보시면은 이제 한 번 반복하는 건데 1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옆에 한 번 버튼 누르면은 계속 무한 반복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딱 누르면은 자, 요 부분만 계속 왔다 갔다 촬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소리도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 귀를 갖다 대지 않으면은 한 요 정도에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자, 마이크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금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속도를 좀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속도가 아마 조금 많이 쓸 것 같은데, 요 정도 속도에서는 실제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풍경을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정도 속도인데, 요 정도면은 거의 소음이 안 들리는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터 힘이 되게 강해요.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4kg, 그 다음에 이제 세로나 기울였을 때는 2.5kg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세팅이 되게 무겁거든요. 카메라하고 하면은 지금 3kg가 넘어요. 이게 GFX라서 이게 중형이라서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이 마킨스 보레드가 보통 한 600 몇 g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기울여 볼게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중형 GFX 102 바디에 새로 우리 배터리 그립까지 달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무게로도 아주 잘 견뎌요. 뭐 반대쪽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실제 스펙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달아 놓은 거예요. 제가 무게를.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뭐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 때는 약간 이제 부하가 살짝 걸리는 느낌은 나요. 자, 근데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아주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더 자체가 무게도 되게 가벼운데 이 모터 힘이 지금 강력한 것 같아요.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형 카메라 같이 이렇게 90도로 그냥 뭐 이렇게 완전히 다 해놔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소음이 또 많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이렇게 떨리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뭐 이런 기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 조작이 가능하죠. 탑리그 S60 요 슬라이더도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하면은 조작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플을 깔아 놓으면은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또 다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자, 멈춰 놓고 어플에 보면은 A, B 지점을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자, 여기가 A 지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조작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B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A 지점, B 지점만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타임랩스를 눌러가지고 타임랩스를 이제 찍으시는 분들은
카메라에서 인터벌 설정을 해가지고 뭐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하고 이런 걸 다 조절해가지고 이 어플에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랩스를 찍으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도 되겠죠. 여기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무한 반복 계속 왔다 가는 모드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여기 있고 원격으로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서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멈추고 촬영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탑리그 S60 전동 슬라이더 이 제품을 같이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대 보레드 요거는 한번 꼭 써보세요. 요거는 제가 완전히 추천드려요. 자, 요즘에는 뭐 거의 영상의 시대다 보니까 영상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 뭐 유튜브나 이런 화면에서도 그렇고 뭐 풍경을 나가서 찍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타임랩스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간에 요런 이제 슬라이더 같은 제품은 아무리 짐볼이 부드럽다고 해도 요걸 따라올 수가 없죠. 짐볼 같은 경우는 뭐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하지만은 더욱더 미세하게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원하면은 뭐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아래로 내려오는 앵글이 됐든 요런 데서는 뭐 전동 슬라이더가 꼭 필요하니까 부드러운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실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매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락차인에서 구입하시는 제품들은 수입해서 들어오는 장비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이제 보증이 가능하고 15일 이내에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제품 교환이 가능하니까 락차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